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일본의 간기로 빼앗긴 간도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그 땅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되찾을 길이 요원한 현실은 억울함을 넘어 통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이어 벌써 4년에 이르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혹시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영토는 없을까? 놀랍게도 러시아가 절대 돌려주지 않고 있는 한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적국의 장수조차 경외했던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 일본 해군의 전설적인 제독 사토 데스타로는 1926년 넬슨 제독조차 이순신 장군의 인격과 천재성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평생을 두고 경외하는 바다의 장수는 오직 조선의 이순신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토 데스타로가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쓴 절세의 명장 이순신에 실제로 쓴 글입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적장이 아닌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설인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1977년 아시아 코론에 따르면 일부 일본인들은 주기적으로 통영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싹튼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러시아의 땅이 되어버린 우리 영토 녹돈도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5년 전 1587년 조선의 최북단 국경섬인 녹돈도에서는 오랜만에 추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여진족 추장 마니응계는 녹돈도를 기습해 우리 군민 11명을 살해하고 약 16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2,500여 개의 군대로 출정, 두만강을 건너 여진족을 징벌하는 강경책을 쓰면서 섬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녹돈도 수비대장은 이순신이었는데 납치 소식을 듣자 즉각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마니응계를 사살하며 농민 50여 명을 구출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경도 총사령관 이일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투옥시킨 뒤 징계를 요청했지만 선조임금은 전쟁에서 패한 자와는 다르다며 그의 징계를 거부하고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이듬해 이순신의 여진족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우며 사면받게 되죠. 이 녹돈도 전투는 이순신이 조정에 알려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에 학은 무관에 불과했지만 만약 선조가 이를 패배로 간주해 그를 처벌했다면 훗날 그의 활약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일화를 통해 적어도 1587년까지는 녹돈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서에 최초로 녹돈도가 언급된 것은 세종실록인데 녹돈도는 원래 사차마도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다 세조에 이르러 녹돈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녹돈도는 당시 조선 최북단 국경섬으로 조선은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녹돈도에 길이 약 415m에 높이 2m의 녹둔토성을 쌓은 후 목책을 둘렀죠. 국경이었던 만큼 농민들이 상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춘경기에만 출입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이 녹둔도는 어쩌다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연해주는 본래 발해 영토였으며 19세기 말부터 많은 조선인이 이주하여 터전을 일궜던 곳입니다. 하지만 아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며 러시아에 연해주를 할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 전역, 즉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5배, 러시아 전체 영토의 6%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당시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은 29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종은 뒤늦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쇠약해진 국력 탓에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한제국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꽤 치열하게 저항했으니까요. 고종은 1902년 이범윤을 북변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이범윤은 연해주와 간도 일대를 누비며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고 러시아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베이징 조약문 어디를 봐도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강 속에 있는 섬 녹돈도를 넘긴다는 말은 없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당시 녹돈도에는 수백 명의 조선인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명백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듯 녹돈도 문제 또한 묵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외교권을 뺏긴 그 순간 녹돈도는 국제사회 무관심 속에 러시아의 실효지배지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려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비극적인 역사와 함께 녹둔도는 군사기지가 들어선 금단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녹둔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양한 지도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섬도라는 한자에서 볼 때 섬이면서도 또 섬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 1754년의 비변사 지도에는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묘사되었고 1759년의 여지도서에서는 육지와 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러한 상이함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녹둔도를 군사기지로 삼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원래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의 섬이었으나 강 하류는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토사가 쌓이면서 연륙화가 진행된 것이죠. 홍수로 물줄기가 생기면 섬처럼 보이고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녹둔도 주변으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은 낮아지게 됐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끊어져 연륙작용, 즉 육지에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녹둔도는 어느 순간 연해주에 붙었고 결국 청나라가 연해주를 러시아에 빼앗기면서 녹둔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 이전의 녹둔도는 강 하류의 섬이었으나 퇴적으로 인해 연륙화가 진행됐고 여기에 러시아가 민간인을 내쫓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바람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버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섬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연륙화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군사기지 설치와 접근 금지를 설정하는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여러 문헌과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경흥의 두만강변 하류쯤인 것으로만 확인될 뿐입니다. 지금 녹둔도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함경북도 경흥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은 1984년 소련과 국경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우리 정부 역시 1990년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며 푸틴 정권하에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되찾기 힘든 땅이 되었지만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서린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긴 이 소중한 땅을 기억하고 되찾으려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의 지도 위에 녹둔도가 다시 그려질 날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상 팩트로 역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